자, 연속기획 12.3 내란의 밤 12.3 그날 조기 대선이 바로 이날 때문에 있는 거라 저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의원들 계속 연속으로 모시고 계신데 오늘은 법사위 의원들입니다. 자, 민당 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성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국당 박원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분들 다 그날 달려가가지고 투표하셨죠 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네. 갔는데 못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맞아요. 박범 의원님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의견을 못했어요 그때. 도착은 해서 다들 한 줄 아는데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자, 문제가 있는 소리. 의원님, 최강 법사위 왔습니다. 자 서영 의원님 그때 제가 이 사연 좀 듣긴 들었는데 네, 네. 그때 안 가시려고 그랬다고 아, 처음에요. 처음에. 예, 그 시작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이 깜짝 놀라시고요. 아니, 처음에 그 카톡에 인턴 비서가 올렸길래 네. 이 친구가 그런 거 올리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왜 올렸지? AI가 참 많이 발달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예. 그리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TV를 보는데 그때는 MBC 보고 있어서 자막으로 이거 SBS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구나. 미쳤구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나는? 그 국회 가면 국회 잡힐까? 갈 생각을 못 한 거죠. 국회 가면 잡힐까봐. 국회 가면 일망타진되면 그다음 그러니까.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네. 남편이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안 가고 앉아 있는데 나중에 남편이 막 들어와서 빨리 가서 해제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래? 보니까 이제 국회로 막 모이고 있어서 제가 막 주섬주섬하고 국회로 달려. 어제 이하경 부의장도 비슷한 네. 얘기 하셨어요. 예. 아니 저희들은 국회 가면 안 된다. 저는 치안본부에 잡혀갔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젊은 시절 잡혀갔는 고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분들이 네. 국회 가면 잡힌다. 네. 그래서 근처에 가서 봐야 되겠다. 또는 밖에서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네. 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영 의원님 남편분한테 혼이 났다고. 예. 훌륭하신 분. 혼보다는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해 준 거죠. 저희 좋은 사이예요. 혼내진 않습니다. 자, 김영김 의원님 그때 어디 계시다 오신 거예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봤어요. 기자들이 보내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기자가 담화 발표한다. 해서 봤는데 하고 있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한데서 진짜 깜짝 놀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원내대표한테 전화했습니다. 국회로 지금 의원들 다 비상소집 내려야 된다. 해제시켜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원내대표가 빨리 소집령 내려라. 국회로 모이게 해라. 라고 해서 텔방에 똑똑하네. 국회로 모여야 된다. 사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5.18을 멀리서는 봤지만 현장에서 뭐 저도 끌려가고 막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용기가 난 거예요. 끌려간 분들은 하나같이 내가 국회로 가면 잡힐 텐데. 그렇죠. 그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끌려갈 땐 끌려가더라도 일단 해제는 무조건 시켜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제다. 해제밖에 없다 해서 국회를 빨리 모여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유영민 의원님은 네. 그 윤석열에 대해 직접적으로 욕한 적이 많아가지고 가면서 그 생각 안 했어. 난 죽었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잡혀갈 거 생각하고 그래도 국회의원답게 잡혀가려고 정장을 입고 갔어요. 끌려갈 때 그래도 정장 입고 끌려가야겠다. 배지도 다 달고 정장 딱 입고 그러고 그렇게 갔습니다. 국회 끌고 가겠나? 끌고 가면 두드려 맞고 질질 끌고 갈 끌려가겠지. 때는 네. 제가 치안본부에 아무도 모르게 잡혀가는데 머리에 확 뒤집어 씌워서 깜깜하게 갖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혀갔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밖으로 어떻든 내가 잡혀가는 표시를 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잡혀갔구나. 빨리 피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저희는 경험했고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여야 되는 걸 사실 몰랐었어요. 알았으면 더 빨리 달려가서 내가 의원님 그랬을 법사위원이신데 아니 근데 몰랐어요. 비상계엄 할 국회의원일 거라고 때 상상도 비상계엄을 못했어요. 당해보신 적이 다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국회에 모여서 우리가 해제해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하신 생각을 것처럼 못했어요. 빨리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빨리 모여서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오면서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국회 사무총장에 전화드려가지고 지금 우리 다 모이고 중요한 있다. 역할을. 본청을 빨리 열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 하고 본청을 그때 열어줬고요. 그리고 그때 의장님 어디 계신지 확인했고. 보좌관 한 분이 예.
국회에 있는 모든 그 본관의 방에 불을 켰어요. 아,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개인적인 현명한 판단이죠. 현명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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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서운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 못 모르니까 그래도 다행이네. 수습은 해야 되겠고 저는 해제하고 나서 끌려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해제하고 나서 끌려갔다. 네, 해제를 막기는 우리가 빨리 모이면 해제는 할 수 있다. 근데 해제하고 나서 윤석열은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이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양복 입고 왔고. 네, 그래서 양복 입고. 부인이 혹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나요?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고 제가 빨리 이제- 가서 이제 해제해라라고는 하더라고요. 빨리 해제해라. 네, 그런데 제가 피해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부인 보고. 군인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가족들 있지. 잡으러 올 수 있으니까 다른 데 피해 있어라 해서 대피시키고 왔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 갈 때 이제 내색은 안 하는데 되게 울먹울먹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계좌번호는 주고 가. 그 얘기는 안 해도 저 사람이 가면 다시 못 올 수 있다 이 생각을 그거는 했대요. 생각한 것 같아. 그런데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고 가서 왜 저럴까? 아니 실제 계좌번호 알려주고 간 분들, 돈을 받아간 분들, 네. 돈을 주고 간 분들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네, 저는 안 알려주고 갔어요. 자, 우리 이성윤님 어디 있다가 달려오신 겁니까? 저는 그때 한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좌관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무슨 뜬금없이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무슨 비도 안 오는데 전쟁도 아닌데. 그리고 진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비상계엄이 네. 맞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부랴부랴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아내한테 나 국회로 가야 할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고 왔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보좌관이 차를 몰고 왔는데 11시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시속 한 150km 달린 것 같아요. 정말 신호 다 무시하고 갔는데 그렇지. 와 정말 국회가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정문 막 밀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또 오른쪽 정문 또 있잖아요. 이문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저를 데리고 그 담 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여성 6분 정도가 경찰이 또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경찰을 막고 저를 들어 올려서 담을 밀어 올린 거예요. 영상 없어요, 영상? 영상이 없는 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가지고 믿을 수가 있나? 영상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담 안 믿을 수가 넘으셨겠네. 있나. 그때 저를 받아준 직원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영상 찍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럴 웃긴 정신도 거죠. 없었고요. 박은정 의원님은요? 저는 그때 대국민 담화 한다고 예고했었어요, 김성열이.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창을 띄워놓고 있었어요. 근데 예산과 관련해서 그때 협상 어. 중이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깽판 치는 그런 담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담화를 그 10시에 한다 그래놓고 23분에 했어요. 그래서 노쇼라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있다가 23분에 담화하는 거 보고 바로 튀어나갔죠. 겸? 네, 바로 국회로. 우리 네, 박은정 의원이나 이성윤 의원이나 김영민 의원이나 하도 괴롭혀가지고 윤석열과 악연이 깊어가지고 진짜 계엄이 됐으면 이분들은 다 가실 분들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네,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수행이 와야 되는데 시간이 늦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근데 택시가 안 잡혀요. 계엄이 선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참 오래 거리에 있었어요. 택시 잡느라고. 야. 그래가지고 겨우 잡았는데 그 택시 기사가 계엄이 선포된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 무슨 행사 있냐고. 그래가지고 국회에 이제 왔는데 11시 29분에 도착을 했고 그때가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도착 김봉식 시간이 지금 카드 결제 네. 내역으로 정확히 김봉식 떠 있어. 청장이 서로 계엄이 돼도 국회는 봉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막 상의해가지고 처음에 국회를 봉쇄했다가 조시간대에 잠깐 열어준 때 아하. 그때가 그래가지고 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저희 제가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자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영상이 남았네. 영상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가시는구나. 네, 제가 들어가서 겠네. 막 빨리 좋았겠네. 가는 장면이에요. 예. 쑥 들어가셨어. 택시 의원님은 타고 가서 마스크 끼고 간 거죠. 알아볼까 봐. 저는 들어가서 혼자 영상 찍었는데 제 목소리가 겁을 먹었더라고요. 영상 어디 있어요? 저 핸드폰에 있죠. 우리 그거 우리한테 주셔야지. 겁먹어서 제가 막 이게 지금 국회가 이렇습니다 하고 혼자 찍고 있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안 주신 거야? 네, 맞아요. 주고 가셨고 증거로 우리가 다 써야 되니까 겁먹는 게 당연하지. 네, 한 왜냐면- 11시 20분 정도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때는 군인이 도착했을 때 아니에요. 경찰이 앞을 막고 있었죠. 서 의원님은 있었어요. 담 도착할 넘어가셨고 때는 막 헬기가 네, 저는 내릴 담 때인데. 넘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담 넘어가는 영상 잠깐 봅시다. 네.
자, 서영경 님이 넘어져야 하지 마세요. 왜 미세요? 어머. 당신 이름 뭐야? 당신 이름 뭐야? 당신 이름 뭐야? 막 때리고 막 경찰이 맞고. 넘어져요, 어머니. 직원 나중에 사법처럼 받아. 아니 지금 국감 김경호야. 국회의원. 아니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잡 땡겼어. 어머 미안해요. 어머니. 자 우리 잠깐 미안해요라고 또 하시고. 그 와중에 지금 경찰이 막는 거죠, 저거. 예, 여기 잡아당기는 거예요. 못 경찰이요? 들어가게. 올라가면 못 들어가요. 예. 좌우당기는데 저 마지막 장면을 보면 경찰 목을 끌어안고 내려요. 잡을 데가 이게 없으시니까. 뛰어내릴 때 보면 저도 거꾸로 뛰어내렸거든요. 바뀌었거든요. 아. 엉덩이가 장단지에 걸려가지고 욱신욱신해요. 예. 진짜. 다친 사람 많아요. 다친 사람 아니. 많은데 의원님은 올라가셔가지고 네. 미안해 하더니 막고 있는 경찰 목을 끌어안아가지고 아니 정말 경찰을 타고 내려가시더라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무릎이 어떻게 될지도 예. 모르겠다. 발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머 미안해 목을 잡고 주시는데 뒤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앞에 있는 경찰 중에 그때 또 제 앞으로 가까이 와서 예. 저 이상해요 저 영상이. 그때 저는 뭐가 이상해요? 나름대로 날라가지고 잡아요. 날랐는데 처음에 설명 듣기로는 자기가 경찰을 향해서 몸을 던져서 날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상을 봤거든. 날은 게 아니고 자 보시면 경찰 목 초크를 왜 저렇게 소리 목을 걸고 타고 내려가 경찰. 굉장히 어머, 부드럽게 내려오셨네. 경찰이 아니 저 나름대로 폼을 잡은 다음에 날라서 잡은 거예요. 뭐가 날랐어요? 근데 저게. 영상을 보니까 어머 미안해요 목 잡고 쭉 내려가더라고. 경찰이 막은 게 아니고 현장에 도움이 됐어. 가보면 다릅니다. 지금 맞아요.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러시잖아요. 경찰이 막 끌어내립니다. 못 가게. 그럼 시민들이 밀어 올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서영 의원이 하도 큰 목소리로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목을 붙잡더니 경찰 뿌리칠 수 없잖아. 예. 목을 기둥 삼아서 쭉 내려가시더라고. 저한테 선택 받은 겁니다. 다친 사람 많았어요. 저렇게 안 내려가셨으면은 다치셨을 거예요. 아니 다친 사람 다친 사람 많았고 저희 제가- 보좌진도 다쳤는데 다쳤어요. 예. 그렇죠. 제가 또 그 원내 수석이니까 이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인원들. 네, 근데 밖에 못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많다고 그래서 보좌진들을 막 보냈어요. 나가서 의원님들을 담 넘게 해라. 근데 담을 잘 못 넘으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네. 보좌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던져버렸대요 의원님들을. 맞아. 던짐을 당했다는 네. 의원들 있어요. 어깨를 그냥 밀어서 올려버리고 해서 막 떨어졌다. 탕탕 떨어지고 네. 거꾸로 그래서 떨어졌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탄핵안 쓸 때 담 넘은 의원님들 이름을 다 일일이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각주에다가 네. 그리고 보좌진들도 쓰셨어요. 보좌진들도 네.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다친 보좌진 이름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니 아까 제가 어머 미안해요. 그게 뭐냐면 저쪽에 있는 경찰이 저를 못 넘어게 확 밀은 거예요. 그리고 뒤는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제가 콱 엉덩방아를 쪄요. 그래서 허리를 다치고 그러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머 미안해요. 이러고 다시 경찰에게 미안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예, 뒤에 있는 사람이 경찰인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잡아당겼으니 제가 엉덩방아를 찌면서 뒤를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에게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경찰을 보고 넘어가게 된 거죠. 앞에 있는 경찰을 향해서 몸을 날리신 게 아니라 목을 감싸 안고 경찰은 아유 김어준 아니라 총수 거기 가보라 그래. 근데 너무 긴박했고 다들 그 제가 본청 도착했을 때 다들 흥분 상태였어요. 맞아요. 너무 막 다들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 해제해야 되는데 이게 전자로 의안이 빨리 안 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다들 소리 지르고 그 숫자를 세는 것도 계속 막 틀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떨리시고 막 하니까 150명 세는 것도 힘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다친 이야기. 다친 얘기 들었죠. 그쵸. 네, 네. 크게 다치셨던데. 네. 그거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담에서 뛰어내리는데 뛴다고 뛰었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발에 걸린 거죠. 발이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큰일 날 떨어지게 뻔했던데. 된 거거든요. 예. 윈드가 그러니까 끊어질 담벼락이 훅 뛰어넘을 것 같은데 그런 구조는 그러니까 아니었던 것 그다음에 같아요. 되게 제 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쉽게 넘을 것 같은데 예. 막상 넘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갖고 경찰이 막고 있고 잔디 다행히 눈을 떠보니 잔디에 목이 꺾여 있더라. 예. 그래서 여기가 다쳤는데 목이 완전히 꺾였으면 진짜 그렇지.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큰일 뻔했어요. 뻔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것도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건 발목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발목이 거기서 까졌잖아요. 그래갖고 그 이야기는 뼈가 박찬대 의원에게 나왔었더라. 네. 직접 듣겠습니다. 저희 의원님은 너무 무서웠어요. 플라잉 초크 한 걸로 저희가
아니 일찍 도착하면 그냥 카드 찍고 들어왔는데 저 카드 찍고 들어갔거든. 그렇죠 의원님들 카드 찍고 들어왔는데. 자, 근데 그 박원정 의원님은 쑥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 영상이 많아요. 자, 그 보좌진이 다 같이 보자 하는 보좌진이 네. 그걸 다 찍었어. 헬기 소리 들리는 영상이 있어요. 헬기 소리. 좀 봅시다. 어우, 지금 진짜 리얼해 저런 거는. 리얼해. 국회 헬기 막 떨어지고. 저거는 실시간으로 저한테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 본청 들어가고 나서 아 이제 잡혀간다. 이제 잡혀간다. 우리 이제 잡혀간다. 헬기 그렇게 생각했어요. 헬기로 오니까 얼마나 무서워. 네. 그리고 실제 또 창문에서 본 계엄군이 닥치는 장면도 있어요. 그것도 영상 봅시다. 어우, 저거 봐. 군인들이 저렇게 국회로 들어오는데 총 들고. 그러니까 무장 군인들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갑니다. 그거를 계속 얘기해서 아 이제 잡혀간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엄군이 노텐도홀로 진입하는 장면 이것도 봅시다.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 진입하는 걸. 지금 보좌진들이. 저기 이제 남자 보좌진들만 또 모아가지고 막는 거를 하러 가요. 보좌진들이. 보좌진들이랑 국회 직원들 직원들. 직원들하고. 네. 보좌진들하고 직원들 없으면 진짜 큰일 날 수가 큰일 날 있어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리고 맨몸으로 막은 거예요. 저 무장 군인들을. 그리고 전 너무 겁이 났어요. 당원들이나 시도의원들도 빨리 온 분들은 예. 저기서 같이 막았어요. 너 총을 쏠지 안 쏠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때? 총을 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총알도 있고 총을 쏘죠. 네. 그렇게 생각하죠. 누구 한 사람만 뭐 흥분해서 쏘면은 끝나는 거죠, 쏜다고 그다음부터. 했어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치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딜 들어오냐고. 그때 봅시다. 저게 이제 문에서 막는 거거든요. 저기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드린 거 아니야. 네. 본회의에 있는 의원들에게 밖에 있는 보좌진들 네. 중에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에게 저런 영상 계속 보내서 상황 그리고 업데이트를. 투사경을 그걸 쓰고 왔다. 그래서 이제 단전이 될 것이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투시경을 쓰고 예, 온 이유는 투시경을 야간 안전 투시경. 단전 시키려고 한 때문에. 거죠. 예. 저는 어디에 숨을까 이 생각을 했죠. 꺼지면 해제해야 되니까. 본회의장 어디 숨을 데가 어디에 있다고. 숨을까? 거기 몇 군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끝까지 거기서 네. 어디 살아야 있어요?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스. 그 생각까지 저는 못 찾을 거 아니에요. 작으니까 어디 숨어 생각까지 있으면은. 네. 아 적외선으로 다 찾아요. 그 생각 못 했어요. 박선원 의원은 무슨 생각? 박선원 의원이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다른 국회의원들 보니까 카톡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 저 사람들 뭘 몰라서 그렇다. 추적당한다. 정보를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다 끊고 카톡 다 지우고 카톡 다 지우고 전문으로 들어올 텐데 나는 그러면 어깨로 처음에 곤복을 맞은 다음에 쓰러져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지. 아, 죽은 척 해야지. 죽은 척 해야지. 카톡 다 포렌식 되는데 그거 잘 모르시네. 아니 왜냐하면 포고령에 유언비어 금지, SNS 금지 부분이 아 기재가 그래서 있었거든요.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본회의장에서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의장님한테 이제 군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된다. 이제 전산이 안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안 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회의를 개회를 하시라. 전산이 올라오는 건 뒤에 올라오더라도 일단 개회를 해서 의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연설을 하셔야 된다. 연설로 시간을 끌어라. 그래서 본회의 열어놓으면 쟤들이 들어올 때 본회의를 침탈하는 게 되는데 우리가 본회의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침탈하면 다르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회의를 빨리 개회하시라고 해서 의장님 개회를 했어요. 그런데 연설을 하시다가 연설을 못 하시더라고요. 의장님도 긴장돼서 그런지 몇 마디 하다가 못 하시고 왜냐하면 또 전화도 해야 되고 막 상황 관리도 그렇죠. 해야 그리고 그래서 되니까. 전산만 기다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기로 우리가 안건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건을 수기로 작성해서 의원들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전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전산이 시간에. 빨리 안 되니까 빨리 수기로 하자 그래서 아, 저 그 장면이에요 지금? 예, 저거 이제 그래서 받아놓은 걸 사진 찍었고 최종적으로는 전산 처리해서 아, 저 사인 받아놓은 거예요? 저게? 사인 받아놓은 거예요. 저걸 하기도 했고 어떤 민주당 의원님이 이제 막 빨리 안 되니까 전자로 안 되니까 막 손들으라고 했어요. 거스로 하자. 그래서 저희다 다 손들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사진 찍어서 나중에 그거 하려고. 그걸로 사진으로 그걸로 하려고. 그걸 남기려고. 그래도 안건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 안건을 올리기 위한 저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SNS 빨리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에 있어요. 현행범으로 맞아요. 잡힌다. 네. 예.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 것도 포고령에 금지돼 있지만 이건 위헌이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데 뭐 올려서 SNS 올려서 잡혀가는 거,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건 이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올리지 말고 올린 거 다 내리시라. 라고 돌아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빨리 내리시라고 했더니 방금 기억이 나요. 예, 네. 왜 내리라고 하냐 말이야. 이미 올렸는데 막 그런 이런 분들도 것까지 있고. 잡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예, 포고령이 현행범이 있으니까 빌미가 될 수 있다. 유언비어. 빌미가 되죠. 그때는 개헌군이 해제해도 잡아갈 거라고들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안 그러면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무장한 군인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설사 들어오기 전에 해제하더라도 잡혀간다. 맞습니다. 다들 생각해가지고 그 대원군이 물러갈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그렇죠. 오, 나는 또 그건 또 좀 달랐는데, 이제 해제됐네. 그러니까 해제해서 해제한다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국회로 모여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와서 해제하려면 국회로 가야 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보니까 해제해야 돼서 달려왔을 때는 너무 다행이다. 내가 해제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해제시키면서는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저희는 생각했어요. 해제된 해도 다음에 네. 또 잡혀가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개머리판으로 몇 대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것도 하고요. 그렇지. 개헌군이 들어오면 쇠사슬로 묶자. 그냥 잡혀가면 우리가 뼈도 못 추린다더라. 그래가지고 쇠사슬로 묶자. 문을. 예, 그런 그래서 사람을 묶어봐야 샷건 때리면 금방 들어오는데 그래도 아니, 어쨌든 저희 몸을 쇠사슬로 저는 묶어가지고 못 가져. 해제하기 직전까지 예. 군인이 바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안에 본청 말고 밖에 있는 그 유리문까지 깨고 거의 왔는데 거의 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안 들어오고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는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군인들은 들어오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해제하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은 안도를 하고 기다린 게 윤석열이 왜 공식적으로 해제를 안 하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4시 반에 공식적으로 해제할 동안 계속 빨리 윤석열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통해서 해제해라. 이것을 계속 오히려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2차 3차를 도모했죠 실제. 조무했죠. 저는 해제해도 저희 잡혀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방청석 국회 방청석으로 쳐들어온다고 얘기가 또 했었거든요. 거기는 쉽게 쳐들어와서 저희들 잡아갈 내려오면 거라고 되니까. 내려오면 네.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원님 어디로 그때까지. 도망가시려고 숨으려고 하셨어요? 거기에 책상 같은 거 있어요. 뒤에 거기 그 기퉁이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상 안으로? 네, 아, 책상 나는 안에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 작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해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의원님처럼 몸집 작은 사람 몇 명 그 안에 안 보일 들어 수도 있잖아요. 몇 명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제를 합니까? 또? 그래도 누군가가 남아 남아 있어야 있어야 된다. 된다. 근데 이제 잡혀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날 손 들고 합시다. 서미아 의원이 싸게 거수로 해뿌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수로 하자. 그 손을 막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의장님이 약간 이제 시니컬해진 거예요. 기다려라. 올라와야 된다. 아니 해야 된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단전할 수 있다. 단전하면 안 올라온다. 의안이 안 올라온다. 실제 단전도 네. 했죠. 단전하면 안 올라오니까 반발의 차이로 늦어서 그렇습니다. 안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미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서미아 의원은 가기가 어렵고 그랬어요. 제가 먼저 달려갔죠. 그래서 앞에 의장 계신 데 가서 이게 지금 단전한 마음 소용이 없습니다. 거수합시다. 이랬더니 뒤에 있는 의사국장인가 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 여기 비상 전력이 있습니다. 아 비상발전이 예, 비상 발전이 있어서 여기 단전 시켜도 비상 발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올라오면서 조국 서미아에게 비상 발전이 있대요. 여러분 비상 발전이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거 하다가 조금 안도를 했었죠. 그런 근데- 또 에피소드가 있구나. 예. 근데 얘네들이 거기 가서 이제 단전 진짜 했고, 했죠. 근데 그 옆에 비상이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내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근데 마침 다행히 지하만 지하만 꺼져서 있죠. 다행이었죠. 안 그 그래도 사람들이 제가- 본회의장을 1층으로 착각한 거예요. 층수를 착각한 거예요. 층수를. 그걸 국회를 안 들어와 봐서 그분 그러니까 방송을. 그게 예전에는 그대로 내렸으면 단전 됐을 거래요. 아, 그렇구나. 그 층수 표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층수 표시가 바뀌어서 본회의장인 줄 알고 잘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하만 단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하 단전을 내리고 그 옆에 비상도 같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와 저거 그러면 전체 비상 전력이 있다는 것도 쟤네들이 알고 왔구나. 그 비상도 생각까지. 그러니까 그때 그거 믿고 있었으면은 그렇죠. 그랬을 뻔. 그들이 정확하게 내렸으면 못했어요. 정확히 내렸으면 그것까지 꺼버렸을 거예요. 네. 해제한 직후 1분인가 2분 후에 했는데 층수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층수를 제대로 하고 5분만 일찍 했으면 해제 못했지.
일부러 해제하고 나서 저희 이제 당 지도부가 별도의 공간에 모여서 이제 상황을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정보를 계속 입수하는데 제일 처음에 들려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해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 윤석열이 예. 검사인데 아닌데. 거부권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이 해제에 대한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쳤구나.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해제 거부권은 없잖아요. 없죠, 안 되죠. 없죠. 없는데 뭐 찾아오긴 했을 것 예, 같아. 그러니까 뭐 저 국회법 찾아봤다라는 게 윤석열이 자백했잖아요. 그쵸, 그때 찾아본 거부권을 거지. 검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부터 그- 시작해서 그쪽에서 넘어온 첩보가 예, 절차 뭐 따져보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미친 자야. 그래서 합참실에 가서 2차 계엄 결심실 되냐고. 가서 결심실에. 네, 결심실에 가서.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지도부 그 체제 회의 체제를 계속 남겨놓은 상태에서 저기 4시 반에 해제하겠다라고 성명 발표할 때까지 계속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본회의는 계속 열어놔야 된다. 해서 본회의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었죠 계속. 이성윤 의원님은 보니까 나중에 노사원 수첩에 수고 대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다 국회의원들 사실 그날 있었던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수고 대상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긴 한데 따로 이름이 적혀졌더라고.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관계잖아요. 두 분이. 예. 저는 그 이제 국회 갈 때도 담을 넘고 나서 그렇게 욱신욱신한데도 제 일생에 그렇게 열심히 뛴 적은 없어요. 공부할 때는. 그렇지. 내 목소리 특히 날렸으니까. 내가 살려면 진짜 국회 가야 목소리 된다 날렸으니까.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빨리 뛰어갔어요. 그런데 노사원 수첩 말 듣고 진짜 저놈이 나를 저놈이 평소 쓰는 말이 나와버렸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는 엄청 미워했나 보다 생각을 했고요. 진짜 저는 그 윤석열 그 파면됐을 때 정말 시민들께 국민들께 큰 절을 계속 드리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아니 우리 박은정 의원님도 못지않았을 것 같은데 저기는 부부가 다 그랬잖아. 부부가 윤석열한테 찍힌 검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계엄보다도 왜냐하면 자기 무능함을 덮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나 이런 걸로 그 시도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엄 상황은 크게 이렇게 예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버릴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 계엄 해제하고 다음 날인가 저희 법사위 이제 모여가지고 누가 윤석열한테 제일 밉게 했는가 서로 막 그렇게 자기는 크게 밉게 한 거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상대방 의원님한테 막 더 많이 심하게 한 거 아니냐고 막 서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사감이 있어서 그런 건 네,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검찰을 바로 세우고 네. 검찰을 너무 정말 하여튼 계엄 그때 당시 성공했으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없죠 지금. 그렇죠. A급 수거 대상 뭐 이래. 다 없죠. 특히 법사위원들은 다 모조리 없다고 봐야죠. 네. 네. 또 저는 이름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중에 나온 나왔죠. 명단을 보니까 이름이 여기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네. 술럼 한 번만 쓰지. 그거 아마 김건희 씨가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김건희 씨를 많이 오래했으니까. 아니, 저희가 법사위 하면서 이성윤 의원한테는 제 옆자리거든요. 우리가 구해준 줄 알라고 갱령도에 가 있을 뻔했는데 물고기밥 될 뻔했는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해준 줄 알라고 농담으로 그랬어. 자 가시기 전에 오늘 요약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시기 전에 지금 전원합의체 해보 있잖아요. 이거 그 우리 사법소상 이렇게까지 전원합의체를 빨리 돌려가지고 막 직권 회복하고 막 계속 연속으로 심리하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하려고 이런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고 아주 무리를 하고 있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무리를 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재명 대표 관련한 선거법이 사실은 기소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2심에서 조목조목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더 무리하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파기환송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해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의도는?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는 빨리 오히려 저기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무죄가 되는 건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 대선 전에 파기환송하려고 하는 대법원장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12명이나 되니까. 그럼요. 예, 네. 안 되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대법원에게 저희가 계속 경고를 해야죠.
이번 대선에서 손 떼라. 대선 개입이잖아 이건. 재판으로 대선 개입하지 마라. 이걸 저희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결과가 잘 나오는 가능성과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는데 뭐 파기환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대선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법조인들이 착각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 영향을 거의 안 미칠 그렇다 거예요. 하더라도 지지율에 영향 주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건가? 두 가지 다가 다 문제예요. 파기환송을 해도 문제이고 그 확정을 시켜도 문제인 게 대법원이 지금 국면에서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저렇게 이례적으로 규정과 관례에 어긋나게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대선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대법원은.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할 때 헌법재판관들 그 8분에 대해서 윤석열 쪽에서 끝없이 흔들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그러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의심이 지금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은 더 숫자가 더 많고 그리고 이 대법관들은 오히려 더더욱 이 사법부에 대한 이 어쨌든 자기들의 이 그게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혼자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파기환송되든 뭐 하든 간에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확정될 가능성도 없고요.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리한 시도인데 만일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역풍을 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원 그 출신들 판사들하고 많이 얘기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사건이 대법원에 있거든요. 제 사건이 소부에 있습니다. 2년째 그대로 갖고 있는데 전압으로 가면 사건이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또 법원 판사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니까 혹시 대선 후에 이재명 대표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헌법에도 없고 법에도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 보수 법조를 자처하는 무슨 해설자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재판을 계속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고 2심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이어가려는 선언을 하려고 저런 거 아닌가?라고 그쪽 희망회로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 아닙니까? 그러려면 대법관 12명이 다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론이 날 리는 없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 내긴 굉장히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소부에서 제대로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하는 것 자체도 제대로 심리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소부가 이제 4명인데 4명이서 이거를 맘대로 이 사건을 또 할 가능성 그런 위험성도 또 있기 때문에 전합에서 지금 많은 수의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사법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이런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일단 이게 국민 주권을 사법부가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를 무리해서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국회와 정권 교체가 되면 행정부 행정 권력을 가지고서 견제하고 막아내야죠. 일단 다음 주에 저희가 법사위 열어서 이 문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전원합의체로 빨리 할 수는 있는데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소부는 오히려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원이 지금 어떻든 무리를 하고 있어요. 예. 계속 보고 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경고해야 되는데 그 윤석열 재판도 마찬가지로 지하로 들어가게 하는 건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포토라인에 안 세우고 이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김용현하고 노상원 재판은 비공개하는 거. 완전히 지기현 비공개예요. 판사. 예, 포토라인에도 안 들어가고.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 대등 재판부였는데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대등 재판부이긴 하는데 기수 차이가 엄청난 재판부 지기현 판사가 사실상 혼자 할 수 있도록 중간에 그게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법원이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약간의 그런 자기네끼리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법사위가 하실 그렇게 해야지 돼. 그거는 저는 검사가 관할 이전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관할 전에 이전 신청 맞잖아. 가능. 한 가지만 더 신청도 여쭤보고 있다. 관할 이전 신청도 있어요. 잠깐만요. 법사위가 하실 일 중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시기 전에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자기가 그 트럼프와의 그 어떤 그 협상을 꼭지를 따기 위해서 마지막에 도장찍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보냈는데 2+2에서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 최종 사인을 하려고 한덕수 대행이 내가 미국 가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탄핵이 안 됐잖아요.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협상하려고 비행기 그 사인하려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 탄핵할 수 있습니까? 뭐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아니, 불가능해요? 네. 24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24시간. 탄핵 아니, 그러니까 미리 의결하려면. 준비해가지고 아니 발이 그게 탄핵안은 이미 진작에 다 써놨고 제가 네. 가능하게 준비를 해야죠. 이게 제 말은 아니, 그게 뭐냐면 아니라 발의를 발의- 하면 첫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에 표결을 해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그 표결하는 그 시간을 넘겨버릴 수 아니, 있다. 제 말은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오래 걸려요. 비행기 타는데 한 16시간 정도 그럼 오래 걸리잖아요. 걸려요. 예. 제 말은 뭐냐면 떠날 때는 탄핵이 안 됐는데 아직은 탄핵을 신속하게 진행해가지고 트럼프하고 마주하기 전에 미국에 내리면 탄핵을 돼버린 거지. 아니 소추안을 본인이 받아야 돼요. 본인이 받아야 돼요? 네, 본인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직무정지가 되죠. 네. 그러면 떠나기 전에 해야 되네. 만약에 그런 일정을 잡는다면 그 순간에 탄핵을 해서 그 어쨌든 그 사인 효력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회담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탄핵해야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럼요. 잘못했는데 왜 안 해? 탄핵을. 제일 통쾌한 건 비행기 탔을 때 탄핵되는 건데.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회담을 하는 게 가면 회담해요 이렇게 해서 회담이 되지 않잖아요. 그쪽도 정상이고 이쪽에서 가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이 회담의 그 보안과 이런 의전과 이게 다 사인 있습니다. 30분 전에 탄핵 이런 거 안 되나? 해야죠. 그렇게 무조건 탄핵시켜야죠. 그 준비를 해놔요. 만약에 정말 그런 사인을 하려고 하면 탄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맞습니다. 준비해야 탄핵시켜야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인하러 비행기 타고 간다 일정을 잡으면 그 순간에 최대한 빨리 해서 탄핵을 해버려서 사인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걱정 없게 아까 말씀처럼 잘 검토하십시오. 검토는 다 끝났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의장님이 본회의를 바로바로 열어주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하는 건데.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보죠. 비행기 안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기다렸다가 탁 줘. 그러면서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대사관 통해서 전달해서 네, 그럼요.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딱 해놓고 내렸는데 그런데 아니 딱 주고 나라를 팔게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하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